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니?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팔척귀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귀궁 13화 중심의 선 인물은 살아 돌아온 융갑이다. 죽은 줄 알았던 자가 돌아왔고 그를 본 여리는 충격에 휩싸였고 강철은 묻는다. 한번 잡아먹은 홀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팔척귀는 사람을 풀었다. 단순한 귀신의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의도를 가진 복수가 시작됐다. 융갑의 한마디 다 빼앗겼다. 그 울음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이 마을의 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다. 예고편은 이제 말한다. 이번 화는 죽은 자가 돌아온 이유를 묻는 회차다. 귀궁 13화 예고편. 지금부터 그 복수의 시작을 함께 파헤쳐보자. 융갑날이? 말이 안 된다. 한번 잡아먹은 홀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일부러? 대체 왜? 한번 잡아먹은 홀령을 이리 쉽게 놔준다고? 강철의 이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 그는 지금 돌아온 융갑을 보고 있다. 확실히 죽은 줄 알았던 자, 팔척귀에게 삼켜졌던 자.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것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여리는 융갑을 보고 먼저 반응한다. 융갑날이. 그 말엔 놀람과 동시에 오래된 감정이 섞여 있다. 그리고 강철은 직감한다. 이건 귀환이 아니라 복귀다. 자신의 의지로 돌아온 게 아니다. 누군가가 그를 풀어준 것이다. 여리도 곧이어 묻는다. 일부러? 대체 왜? 이 질문은 13화 예고 전체의 키포인트다. 팔척귀는 왜 융갑을 풀어줬는가? 아니, 더 정확히는 누가 팔척귀에게 그렇게 시킨 것인가? 이제 귀궁은 귀신과 인간의 단순한 대결을 넘어 조종과 계획이라는 서사로 접어들었다. 융갑은 자신의 입으로 말한다. 다 빼앗겼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다 빼앗겼다.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에 가깝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풍산의 말이 이어진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이 대사는 융갑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암시한다. 그는 지금 어떤 감정에 휘말리고 있다. 여리를 보며 강철을 보며 자신이 빼앗겼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그의 몸 안에서 차오르고 있다. 융갑은 여리를 아직도 잊지 못했고 이제는 여리가 강철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의 원한을 되살리고 있다. 그 감정은 팔척귀의 원한과 결합해 그를 또 하나의 귀로 만들어가고 있다. 예고편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은 암시한다. 융갑은 돌아온 것이 아니다. 다시 불려나온 것이다. 그의 감정은 복수로 타오르고 있고 그 원한은 점점 인간의 형체를 잃고 귀의 얼굴로 변해간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이 모든 흐름 뒤에 누가 있는가? 풍산 그는 말한다. 검서관 융감놈만 끌어내주시면 이러다 여리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검서관 융감놈만 끌어내주시면 돼요. 그는 지금 누군가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청탁이 아니다. 그가 융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 융갑을 통해 팔척귀의 원한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융갑의 감정을 이용해 또 다른 이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일까?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도구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13화는 그것을 보여주는 회차가 될 것이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그 귀신을 깨워서 누군가에게 써먹는 사람이다. 예고편 중간부 풍산이 안석주에게 말한다. 검서관 융감놈만 끌어내주시면 돼요. 이 말은 그 자체로 요청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강철은 안석주에게 목을 잡히고 숨이 멎을 듯 쓰러진다. 이 두 장면이 한 덩어리처럼 붙어 있다는 건 제작진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다. 풍산은 지금 무엇을 꾸미고 있는가? 이전 회차들에서 풍산은 끊임없이 귀신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다뤄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는 융갑이라는 존재를 특정하고 그를 끌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강철을 흔들기 시작한다. 예고 속 강철은 누구보다 차분했던 인물이다. 팔척귀를 처음으로 물리친 이도, 사건의 구조를 꿰뚫고 움직인 이도 강철이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목을 잡히고 정신을 잃는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계획된 붕괴다. 풍산은 안석주에게 뭔가를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 주술인지 독인지 아니면 의식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명확하다. 강철은 제어를 잃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는 이러다 여리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긴다. 이 대사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다. 강철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몸이, 마음이, 이성이 흔들리고 있다. 지켜야 할 여리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맞서고 있다. 여기서 이 장면은 이중 구조를 가진다. 첫째, 강철과 여리의 관계, 지켜야 할 대상,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거리. 둘째, 강철과 팔척귀의 관계. 그는 누구보다 귀신에 맞서던 인물이지만 이제는 그 귀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 조작의 중심에는 풍산이 있다. 융갑을 풀어놓고 그를 감정적으로 자극한 다음
강철을 무력화한다. 그럼으로써 무엇을 얻으려는가? 귀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려는 건가? 아니면 강철이 들여다보던 진짜 진실을 묻으려는 시도인가? 풍사는 이번 화에서 분명히 새로운 국면을 연다. 그는 더 이상 조연이 아니다. 이 판의 흐름을 만드는 설계자에 가깝다. 그리고 이 흐름에 휘말린 강철은 처음으로 자신이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감정에 직면한다. 예고편은 직접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본다. 강철은 누군가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융갑의 귀환과 팔척기의 원한을 하나의 장치처럼 이용하려 한다. 이번 화 강철이 무너질 경우 여리도 마을도 그 마지막 균형을 잃게 될 것이다. 팔척기가 다시 살아나고 융갑이 돌아오고 강철이 무너지는 가운데 예고편은 또 다른 시선을 던진다. 원자 마마 처소다. 가섭스님의 외침과 함께 방울이 울린다. 무언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이광은 겁먹은 듯 몸을 움츠린다. 이광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팔척기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챈 인물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걸 보고 있고 누구보다 빨리 반응한다. 이광의 반응은 중요한 포인트다. 팔척기는 귀신이 아니라 기억이자 죄책감이다. 그리고 이광은 그 과거의 정점, 즉 마을이 덮어온 진실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 예고는 말없이 그를 보여주지만 그 울리는 방울, 흐트러지는 눈빛, 침묵 속의 공포는 말하고 있다. 다시 시작됐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융갑의 대사 다 빼앗겼다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는 여리를 보며 말했지만 사실 그 감정은 여리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다. 융갑은 모든 걸 잃었다. 자신의 이름, 과거, 관계, 그리고 존재의 의미까지.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건 복수다. 그 감정은 단순히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팔척기의 원한과 결합해 새로운 귀신의 얼굴을 만들고 있다. 풍사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풍사는 지금 융갑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 감정이 넘치기를, 그 원한이 폭발하기를. 그래야 팔척기는 더 강해지고 그 원령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깊게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무속적 장치가 아니다. 이건 인간의 감정을 조작하고 그 감정이 귀신이 되도록 이끄는 일종의 사이클이다. 풍사는 융갑을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는 통로일 뿐이다. 팔척기의 힘을 인간 세계로 끌어오는 하나의 매개체. 그렇다면 묻는다. 왜 풍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팔척기를 다시 끌어올리는가? 이건 복수를 위한 복수가 아니다. 이번 회차는 누군가의 감정을 도구로 삼는 자들, 그리고 그 감정을 견디다 못해 무너져가는 자들의 이야기다. 이광은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모든 걸 알지만 말하지 않는다. 풍사는 융갑을 흔들고 융갑은 여리를 바라보고 강철은 그 틈에서 무너지고 있다. 예고편 마지막, 강철은 말한다. 이러다 여리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강철은 이 모든 조작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감정을 잃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광의 처소, 융갑의 눈물, 풍산의 명령, 그리고 여리를 사이에 둔 강철의 무력함, 이 모든 것이 팔척기라는 귀신을 넘어서 사람이 만들어낸 괴물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보여준다. 13화 예고편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중심에 놓는다. 그리고 그 감정이 귀보다 더 무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융갑은 돌아왔다. 그는 다시 숨쉬고 있지만 그의 말투, 눈빛, 걸음엔 사람의 온기가 없다. 다 빼앗겼다. 그 말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그 안에 원한이 자라고 있다는 경고다. 여리를 향한 감정은 슬픔과 집착의 경계에 있고 그 감정은 이제 강철을 향한 적개심으로 번지고 있다. 이건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니다. 강철이 지켜야 할 대상이 여리이고 융갑에겐 되찾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겹칠 때 팔척기는 감정의 중간에서 틈을 벌리고 파고든다. 풍사는 그 틈을 지켜본다.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갈등의 실타래를 쥐고 있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이 말은 팔척기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에 불을 붙이는 부축입니다. 그리고 강철, 이제껏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귀신을 상대해온 그가 안석주에게 목을 잡히고 무너진다. 그 장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다. 강철도 이제 조종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예고편에서 말한다. 이러다 여리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건 책임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붕괴를 직감한 고백이다. 13화는 단순한 반전의 회차가 아니다. 그건 무너지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복수의 흐름이 충돌하는 순간이다. 누군가는 원한으로, 누군가는 책임으로, 누군가는 조작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엔 여전히 침묵하는 팔척기가 있다. 이번 화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살아 돌아온 자, 흔들리는 자, 그리고 조용히 감정을 흔드는 자. 13화는 그들이 만든 균열 속에서 팔척기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침묵이 모여 만들어낸 괴물, 그리고 그 괴물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조용히 쥐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죽은 자가 돌아왔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가 돌아온 걸 누가 원했던가? 여러분의 시선과 추리가 이 드라마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회차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